안녕하십니까, 봉필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김원장의 손글씨 꿀팁 7가지를 오늘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글씨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것도 다 맞는 얘기겠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20여 년간 직접 오프라인에서 글씨를 지도하면서 7가지 정도 꼭 지켜야 될 이 꿀팁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누가 옳으니 이걸 떠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7가지 꿀팁은 아마 좀 다르다, 그런 점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요약을 해가면서 제일 첫 번째, 엄지와 검지를 어찌게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하는 분들 있죠. 이렇게 두 손가락을, 엄지와 검지를 나란히 잡아서 이렇게 보면 이 손이 세 개가 딱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엄지와 이 검지가 이 펜을 잡는 데만 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렇게 어찌게 잡아라, 요건 우리가 엄지를 살짝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어찌게 잡으면, 그렇게 해서 펜 각도를 이렇게 당겨서 한 60도 정도 지면에서 세우면 요 안에 요 골이 있죠. 요 골에 이 펜대가 들어가서 이 받침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이 세 손가락 검지, 엄지, 여기 있는 중지 중에서 글씨를 쓸 때 주인공이 어느 거겠습니까? 저는 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찌게 잡아야 검지가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지의 지면을 우리 지문 있는 면 있죠. 지문 있는 이쪽을 이렇게 충분히 하고, 옆에 이건 옆구리 대고 이건 밑에 이거는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서 이제 글씨를 쓰려고 45도 점을 찍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찍으면 제가 조금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찍었을 때 여기 검지 위에 골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손에 힘이 딱 들어가죠. 이거를 이렇게 눌러줌으로써 펜을 잡는 이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 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펜을 잡는 이 손에는 힘이 빠지고, 글씨를 쓰는 펜 촉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펜 촉에 힘이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글씨를 쓰라 이 말이죠. 이 상황에서 글씨를 써야 글씨가 힘이 있죠. 그러면 이게 힘 있는 부분하고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빼주는 이 힘이 약한 부분, 이런 약한 부분과 힘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강함과 약함이 분명히 드러나야 글씨가 살아있는 글씨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검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검지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려면 이렇게 어찌게 잡아야 된다. 두 번째, 45도 점으로 시작해라. 자, 45도 점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글씨를 쓰면은 세로액이 필요하겠죠. 일단 세로액 한번 꺼보겠습니다. 세로액을 끌 때도 45도로 시작하고, 가로액을 할 때도 이렇게 가로로 가면 되죠. 45도 점이 필요하고, 이응을 할 때도 45도 점을 찍었습니다. 45도 점을 찍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점이 잘 안 보이죠. 시옷을 할 때도 45도 점을 찍어서 그 힘 그대로 가서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건 안에 들어갔으면 40점이 안 보이겠죠. 우리 핵이란 게 세로액, 가로액, 이응, 그 다음 시옷,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45도란 얘기는 뭐라 했습니까? 글씨를 쓸 때 내가 글씨 쓰는 걸 보기 위해서 비껴 잡아라. 이 비껴 잡은 이 각도가 45도인데, 이 45도 점으로 시작해서 모든 글씨를 시작하라, 이 얘기입니다. 45도 점으로, 꼭 점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내리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리끌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45도 점으로 시작해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세로에게 머리를 일부러 만들지 말라. 자, 글씨를 이렇게 쓰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로액 멋자를 한번 써볼까요? 멋자를 쓰는데, 자, 미음을 쓰고, 이 부분을 쓰고, 이 머리를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머리, 자, 리자 쓰는데 또 있네,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45도 점을 찍어서 그대로 내려가라. 45도 점을 찍어서 내려가도 머리는 생깁니다. 왜? 이 45도의 각도와 그 다음 90도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머리죠. 이렇게 머리가 생기는데 일부러 그릴 필요가 없죠. 그럼 일부러 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비읍 한번 해볼까요? 일부러 그리면 결국 나중에 비읍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있는 세로액은 길어서 요 머리가 그래 커 보이지 않죠. 그러나 비읍의 요 세로액은 짧으니까 비읍의 이 부분이 커 보이죠. 니은 자꾸 이래 쓰시는 분 많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쓰시는 분 많죠. 이게 이 머리를 자꾸 그리는 습관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냥 짧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없죠. 자, 같은 니은 낮참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다르죠, 모양이. 또 받침 니은 할 때는 더 심합니다. 자, 이거 만들다 할 때 만참 써볼까요? 이렇게 가서, 자, 이걸 자꾸 머리를 만드는 사람은 자꾸 이래 됩니다. 이렇게. 이래 되니까 이게 니은 같잖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니은 같자니까 이걸 자꾸 길게 하겠죠.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평소에 세로액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시작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글씨는 아주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 네 번째, 세로액을 단번에 획 내리긋지 말라. 자,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쓰는 분 많죠? 자, 세자를 쓰는데 세로액 할 때 세자 쓰는데 이렇게 내리긋습니다. 또 획자를 쓰겠습니다. 세로액이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자, 지금 저도 이렇게 그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획이 일단은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길이가 너무 길 수도 있고 어떻게 운 좋으면 이렇게 어떻게 운 좋게 이렇게 맞은 경우도 있고 이런데 글씨를 그렇게 쓰면은 글씨가 너무 이렇게 거칠어 보이고 길이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세자를 쓰든지, 자, 세자를 쓰면요. 내가 필요한 길이만 그냥 옵니다. 그대로 같은 속도로 와서 끝에서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자, 내가 필요한 만큼 그냥 옵니다. 끝에서 살짝 들어줘라. 이 끝부분을 이게 머리라면 이 끝부분 때문에 자꾸 끝에 와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씁니다. 사자를 쓰면은 이렇게 와서 시큰 여기 와서 확 당깁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획 내리끄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확 내리끄면은 벌써 반 넘어와서 여기에서 벌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강해 보이고 여기는 너무 부실해 보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끝까지 자기 필요한 끝까지 와서 끝에서 살짝 이어서 승부를 내라. 살짝 들어줘라 이 말이죠.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그래야 이 세로액이 한결같은 길이의 한결같은 모습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똑같은 속도를 뭐라 그럽니까? 등속이라고 하죠. 등속. 같을 등자. 빠를 속자에서 같은 속도로 와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로 와서 끝에서 살짝 들어줘라. 이렇게 하면은 세로액이 아주 가시런하게 나옵니다. 왜 세로액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세로액이 글씨의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나란히 똑바로 서야 이게 집이 모양이 나는 것처럼 이 기둥을 똑바로 세우려면 세로액을 단번에 획 내리긋지 말라. 다섯 번째, 한글의 오른쪽 끝은 꾹 눌려서 마무리하라. 자, 한글의 오른쪽 끝. 자, 오자 이 오른쪽 끝인데요. 자, 오자를 썼으면 이렇게 썼으면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날리지 마란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탁 갔다 그러면 이렇게 맞히는 분 있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글씨를 아무리 잘 써도 이 끝에 가서 그냥 놔버리면 이래 되죠. 그러지 말고 한글의 오른쪽 끝은 다 어떻게 하라? 꾹 눌려서 마무리하라 이 말이죠. 음자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꾹 이렇게 와서 꾹 눌려서 눌리고 자 시큰 써놓고 자 시큰 썼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분 많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자 한자를 썼습니다. 한자를 쓰고 날리고 글씨 시큰 잘 쓰면 뭐합니까? 날아가죠. 글씨가 이것만 있습니까? 다른 글자도 많이 있는데 그 오른쪽 끝을 아무리 잘 써도 이 끝을 이렇게 날려서는 안 된다. 한글의 오른쪽 끝은 시옷도 이쪽은 이렇게 들어주지만 이쪽은 눌려줍니다. 가로액 물론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한글 할 때 이 니은 끝부분 이 니을 끝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는 3개나 되는 는자 이런 부분을 다 어떻게 해라? 오른쪽 끝은 꾹 눌려서 마무리해야 글씨가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문장 쓰기는 중앙선을 잡아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쓸 때 문장을 쓸 때 말입니다. 중앙선을 하나 끄어 놓고 해볼까요? 선을 간단하게 지금 하나 긋겠습니다. 지금. 자, 글씨를 칸이 이래 있으면 말입니다. 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글씨를 칸이 이렇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앙선 하나 끄어놓고 또 요만큼 끄면 되겠죠. 이렇게 끄었을 때 왜 중앙선을 잡아서 쓰라나 하면 자, 제가 끄었습니다. 가상으로 이제 물론 글씨 쓸 때는 이걸 이렇게 직접 끄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가상선을 잡아야 되겠죠. 자, 이래서 문장 쓰기는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자, 여기에서 글씨 칸에서 이 문장 쓰기는 대략적으로 봐서 위에서 요만큼을 잡아서 갑니다. 이건 가운데 가면 되겠죠. 이건 거의 가운데 위치되어 있으니까. 장자 할 때 이 글자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A- 글자는 이 자음이 가운데 놓이면 됩니다. 다 썼는 게 가운데 얹혀 있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1mm 정도만 남기고 이만큼 가죠. 여기서 이 정도 1mm 가라면 요 위에 1mm 정도만 남기고 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남기면 아래우가 비슷하게 남죠. 자, 쓰자는 B 글자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키가 작게 써야 된다 그랬죠. 안 그러면 자기가 제일 커진다 그랬죠. 이렇게 작게 씁니다. 자, 기자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이건 A형 글자죠. 여기 있는 이게 가운데 놓이도록 이 아래 위에 가운데 놓이도록 쓰고 위에서 이만큼 남기고 밑에서 이만큼만 남겨주면 되죠. 문자는 아예 똑같은 거잖아요. 아래우가 똑같으니까 여기 쓰고 여기 제일 가운데 쓰고 여기 쓰면 딱 맞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중앙선을 딱 잡아라 또 중앙선을 잡아라 한번 써볼까요? 너무 길게 쓰면 그렇고 자 이것도 여기서 여기에 오도록 쓰고 자 여기서 아래 남는 게 비슷하게 아는 제일 가운데 잡아서 이렇게 살짝 밑에다가 아는 이렇게 해서 니을도 이렇게 쓰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조금 요거는 세부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장 쓰기에서 중앙선 잡아라. 그럼 글씨 형태를 알아야 되겠죠. 이 글씨는 B 다시 글자고 이거는 A 다시 글자로 했죠. 왜? 이 글자가 세로액이 들어가는 기본 글자가 A형 글자라면 이렇게 세로액이 이렇게 모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세로액이 들어가는 이 모음 글자를 A 다시라 그랬죠. 자, 가로액이 들어가면서 이게 받침이 없으면 B 글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로액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있으니까 B 다시 글자죠. 이건 B 다시 글자가 되죠. 그 다음 이거는 기본 글자 AA 글자죠. 그래서 AA 글자는 어떻게 하라? 문장에서 자음을 어떻게 써라? 제일 가운데 써라. 그럼 여기서 시작인데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B 다시 나왔다. 그러면은 위에 한 1mm 정도 남기고 이거는 모양 형태를 보니까 딱 4단의 글자지 않습니까? 1단, 2단, 3단, 4단의 글자니까 이 가로의 가운데 딱 가면 가운데 가도록 딱 틀을 잡아서 쓰면 되죠. 그래서 글씨는 어째 보면은 한
두세 수 내다보고 첫 획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자, A- 글자는 이 자음이 이 중앙선의 가운데 놓이도록 쓰라 그랬죠. 가운데 놓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눈길을 주면 이렇게 눈길을 줘서 간격만 잡아주면 됩니다. 요거만큼만 간격 잡아주고 여기 1mm 남기고 이렇게 쓰고 밑에 1mm 정도 남기도록 이렇게 하면은 딱 요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한 포인트씩 더 작게 쓰라 그랬죠. 이렇게 한 포인트씩 더 작게. 1mm 남겼다면 2mm, 2mm 남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A형 글자는 무조건 자음을 가운데 놓으면 돼요. 가운데 놓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운데 놓고 여기서 자리 잡으면 요서 여기까지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아래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가운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가운데 놓고 이 가운데에서 가운데 놓으면 일직선만 맞춰주면 이 글자가 딱 완성이 되죠. 그래서 자, 이거 요 놓이도록 해놨죠. 이거만 잘 놓으면 그냥 해결됩니다. 이거는 자음을 가운데만 놓으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놓으면 나머지 간격은 눈길 잡아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 쓰기는 중앙선을 잡아라. 자, 그 다음에 제가 구독자 500명 될 때 제가 그때 이렇게 영상으로서 기념 영상으로서 신자 6법 한자로 얘기하면 영자 8법이 있다면 한자에는 영자 8법이 있다면 한글 쓰는 데는 영자 8법이죠. 이게 8획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영자 8법이 있다면 우리 한글은 신자 6법 한자에 있는 그 이 획보다는 우리 한글이 간단하니까 6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옷, 우리가 시옷 들어간다 그랬죠. 자, 시옷을 이렇게 쓰고 시옷을 씁니다. 시옷을 쓰고 그 다음 가로획이죠. 가로획 쭉 갑니다. 이렇게 가로획을 가고 그 다음 세로획 내려오죠. 세로획이 내려와서 그 다음 이응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시옷을 쓰고 가로획을 가서 자, 우리 유할 때 들어가죠. 우는 지금 세로획, 정세로획이 들어가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건 그냥 넣어서 바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더 뭐 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자 6법을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옷 들어가죠. 우리 한글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라 했습니까? 세로획이 쓰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로획이 쓰입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이응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응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 다음 다른 얘기 뭡니까? 시옷이죠. 시옷에서 나온 게 지읒이고 지읒에서 나온 게 치읒이라고 보면 시옷만 하면 다 해결되죠. 그래서 이 싱자를 그냥 쓰지 말고 싱자를 쓸 때 시옷 쓰기와 시옷 쓰기 할 때 오른쪽에 이거 오른쪽 핵은 저기 몇 번입니까? 5번에 한글의 오른쪽 끝은 꼭 눌려줘라죠. 그 다음에 가로의 끝을 눌려주면 되죠. 그 다음 이거는 요 시옷이나 요 시옷의 요 모양이나 사실 똑같은 거지. 안에 넣어서 이렇게 이거 잘 모한 사람 많습니다. 시옷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이건 죽은 글씨죠. 그래서 머리를 만드는 게 뭡니까? 45도 전만 찍으면 머리 만들어지죠.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 들어주는 것도 그냥 이걸 샥 이라면 길이 또 길어지죠. 그러지 말고 이래 가서 순간 가는 데까지 내 필요한 길이까지 가서 살짝 들어줘라. 그리고 찍어줘라. 이 말입니다. 시옷 쓰기, 가로액 쓰기, 그 다음에 또 시옷의 이첩택. 그 다음 세로액이죠. 세로액은 45도 점 찍어서 내 필요한 만큼 그대로 내려와라 그랬죠. 내려와서 끝에서 들어주고 이응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라. 이 싱자 하나면 세로액, 가로액, 그 다음 이응, 시옷, 핵, 요 4가지만 하면 우리 한글은 무슨 글자든지 다 쓸 수 있으니 그러니 싱자 6법을 수시로 글씨 연습을 꼭 책상에 한 터잡아서 해야 됩니까? 그냥 업무를 하든 하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글씨 쓰는 이 싱자 6법을 생각해서 쓰시면 반드시 필력이 좋아집니다. 글씨는 결국 뭡니까? 자음과 모음의 조화인데 자음과 모음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자면 연습을 해야 되죠. 근데 글자를 가지고 여러 글자 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힘들어 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김원장 손글씨 꿀팁 7가지 중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엄지와 금지를 어찌게 잡아라. 주인공이 누구다? 금지입니다. 두 번째, 45도 점으로 모든 글자를 시작해라. 45도 점으로 시작하라. 세 번째, 세로의 머리를 일부러 만들지 마라. 그러면 자음을 쓸 때 니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글자에서 모양이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작은 글자 쓸 때도 이 머리 모양이 너무 커서 꼭 사람이 무슨 저요하고 손 들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커질 수가 많습니다. 네 번째, 세로액을 단번에 획 내리 끊지 마라. 세로액의 끝이 뾰족하게 하려고 절대 그렇게 쓰지 마라 이 말이죠.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가서 마지막에 승부하라. 그 다음 5번째, 한글의 오른쪽 끝은 반드시 꾹꾹 눌려서 마무리해라. 꾹꾹 눌려서, 제가 이 표시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한글의 끝은 반드시 눌려서 마무리해라. 그 다음 6번째, 문장 쓰기는 중앙선을 잡아야 된다. 문장 쓰기는 중앙선을 가상선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A 글자, A 다시 글자, B 글자, B 다시 글자의 필법을, 간단하잖아요. 필법을 알면 문장 쓰기는 중앙선만 잡으면 칸의 가운데 간다. 칸의 가운데 가야 전체적으로 글씨 써 놓으면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 이 말이죠. 글씨를 너무 윗선에 붙여 쓰거나 아랫선에 쳐져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간 날 때마다 필력을 높이기 위해서 싱자 육법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연습하라. 이렇게 해서 이런 7가지를 이렇게 좀 요약해서 여러분이 숙지하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의 글씨 교정, 좋은 글씨를 자기가 필체를 고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글씨를 자꾸 이렇게 무작정 연습하기보다는 무엇인가 하나의 아주 줄기를 잡아서 그렇게 확실한 필법을 알고서 글씨를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저만의 김원장의 손글씨 꿀팁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